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이 반려견과 엘리베이터 탈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보호자님 먼저 타셨는데 미처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딱 닫혀서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목에 이렇게 걸려서 대롱대롱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나 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엘리베이터 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탔나 안 탔나 확인하셔야 되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안고 타면 좋은데 저처럼 이제 2마리 3마리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주변 사람한테 강아지 탈 때까지 좀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보호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던 거죠. 올해 났던 사고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이 낀 반려견을 구하려던 한 70대 여성이 지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내담자분이 그 사고로, 방금 뉴스 나왔던 그 사고는 아니고, 방금 보셨던 그런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낀 그런 사고로 강아지를 이제 잃게 되셨던 분이셨거든요. 아, 선생님, 그게 근데 바로 목줄을 놔도 목줄을 그 엘리베이터 밖으로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안하고 바깥이 연결되면 그대로 문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이게 좀 안전장치가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걸리면 줄이 끊어진다든지 뭐가, 뭐 이런 걸 좀 개선할 만한 뭐가 없을까요? 저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 이 내담자의 상황을 보시면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2년 전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끼어 반려견을 잃은 분으로 그때 사고의 충격 때문에 이후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자책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한 번씩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다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분들이 또 상담하러 오면 또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자, 반려견을 잃은 보호자의 마음 상태를 봤더니 경쟁, 객불잠, 집착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힘든 전쟁을 치르는 중이시네요. 이 경쟁 카드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 잘못이니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놓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듯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무지개 다리를 떠난 아이가 편히 쉬려면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셔야 해요.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고로 떠난 아이는 잘 지내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경쟁, 그리움, 개꿀잠이 나온 거죠. 무지개 다리 넘어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장난도 치고 같이 뛰어놀면서 적응하고 있는 듯요. 보호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여전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개꿀잠이죠. 그래도 지금은 편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떠나보낸 저를 원망하진 않나요? 자, 현재 상황이 새삼이잖아요. 떠난 아이는 아이대로, 남겨진 보호자님은 보호자님대로 예전과는 다른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반려견 보는 관점 싸움이죠.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잘 살아도 되는 건가 죄책감과 계속 싸우고 계시네요. 반려견은 나를 보는데 행복이죠. 하지만 떠난 아이는 오히려 보호자님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게 또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왜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 버렸는데도 그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 조언은 집착이죠. 이제는 떠난 아이가 편히 쉴 수 있게 놓아주세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결과는 편안함. 이제는 떠난 아이를 잊고 보호자님도 편히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려견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페르소나 배울법을 한번 써본 거죠. 간식, 동상이몽, 싸움 카드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먹는 거와 관련된 카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랑 연관돼서 나올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계속 전쟁 상황이네요. 마음 한 구석에 아픔과 슬픔이 떠나지 않고 계속 차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에고의 보금자리의 소심이죠. 부주의로 그렇게 허탈하게 아이를 보내고 이렇게 편히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네요. 마지막 페르소나가 치료죠. 지금은 보호자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더 우선인 듯 보입니다. 떠난 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요. 먼 훗날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긴장, 싸움, 호기심 나왔죠. 실수로 목숨을 잃게 했는데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싶어서 마음 졸이고 계시네요. 그래서 만나면 날 책망하면서 꾸짖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으시군요. 하지만 아이는 원망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언제 보호자님이 오실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원망이 아니라 보호자님이 자책하면서 힘들어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리딩을 한 거죠. 혹시 드라마 도깨비의 이 장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 딱 이 도깨비의 요 장면이 반려동물의 마음을 딱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요 장면을 캡처해서 왔어요.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 하나 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요거는 오늘 못하겠네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페타로 카드 실제 상담 사례는 계속 될 겁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종강하는 날이니까 다양한 또 페타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